네, 저녁 코스피 지수가 드디어 3,000포인트라는 숫자를 봤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와 찰실현 매물로 결국에는 맛만 보고 지수가 내려왔습니다. 그럼 이제 또 3,000선 안착 여부를 봐야 하겠고 코스닥 지수는 또 1,000포인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1,000포인트까지 딱 20포인트 남았는데 오늘은 천스닥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좀 자세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네, 오늘은 이막정 차장 화상으로 전화 연결이 되어 있고요. 김민수 대표 그리고 임순재 대표 나와 계십니다. 밤새 눈도 많이 왔는데 오늘 또 나오시느라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이제 코스닥 1,000포인트를 사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장에서 봐야 할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의견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코스닥 시장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천시대가 임박했는데 과연 시장에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한 분 한 분 의견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김민수 대표 주도 업종 수혜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한 줄 평을 주셨고요. 다음 의견입니다. 네, 이번에는 이막정 차장의 의견입니다. 2021년에도 1월 효과는 지속된다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순재 대표는 내실 기업의 선택과 집중하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일단 김민수 대표님 주도업종 수혜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또 제약바이오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는 시장이니까 어떤가요? 네, 오늘은 코스닥도 중요하고 지수도 중요하고 눈길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게 눈길입니다. 네. 지금 보니까 아침에 오는데 좀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혹시나 네. 오늘은 코로나보다는 날씨가 더 맞아요.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아예 못 나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네. 지금 또 날씨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예, 그래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오늘 코스닥 1,000선 얼마 안 남았다라는 주제이긴 한데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 일단 코스닥 시장도 어떤 변화의 바람이 특히 중소형주는 아직까지 대형주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못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가 한 번쯤 또 중소형주 쪽으로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하지만 이제 코스닥 시장이 뭐 지수로에 따라서 내 종목이 움직인다는 건 아니죠. 네. 코스닥 시장은 철저하게 바이오주의 시가총액이 높은 바이오주의 움직임에 따라서 같이 연동하는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바이오주만 강하고 내가 갖고 있는 다른 쪽의 종목들은 안 간다라고 하게 되면 또 소외를 받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주도 좋되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 주된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대표적인 섹터에 대한 어떤 소부장 쪽에 대한 종목들이 같이 연결되면서 움직이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다 아시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반도체고요. 2차 전지 관련된 쪽, 네. 친환경 쪽 이쪽에 대한 변화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서 움직이느냐 여부가 좀 더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 또 이쪽은 다 같이 안 움직입니다. 따로따로 움직입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뭐 반도체 갈 때는 약간 2차 전지가 좀 쉬다가 2차 전지 갈 때 또 친환경들은 또 쉬고 뭐 이런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다 같이 어느 정도 순환매 쪽으로 움직이는 변화를 체크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래도 바이오주를 빼고 얘기한다라고 하게 되면 주도 업종에 따라서 나오는 낙수 효과를 보자.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김민수 대표께서는 코스닥 시장을 어떻게 집중해서 봐야 할지 의견을 먼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막정 차장의 의견을 좀 들어볼 텐데 뭐 2021년에도 1월 효과는 지속이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 뭐 전라도에도 많이 왔나요? 차장님? 이로수는 그렇게 많이 오진 않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래도 또 이른 네. 시간 오늘 또 출근해서 함께 주고 계시는데 1월 효과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중소형주 쪽으로 뭐 매기가 많이 쏠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연초 이제 중소형주 분위기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네, 일단 올해 중소형주뿐만 아니라 뭐 대형주 전반적인 상승세가 다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일단 국내 증시는 첫 2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일단 코스닥도 990포인트 장중 고점을 찍으면서 새로운 역사를 지금 쓰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첫 거래일 양 시장에서 2.5조 이상 개인 순매수가 들어왔었고요. 그 거래대금 또한 44조, 예탁금도 한 68조 규모로 역대급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저금리와 유동성 효과가 시장을 강하게 끌어올리는 데 한몫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하지만 결국 문제는 11월부터 단기적으로 급등함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이 존재한다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지금 구간대에서는 좀 이익이 난 종목들에 한해서 일부 차익 실현을 하면서
평균 비중을 한 30% 정도 일단 유지를 하며 조정이 나올 때까지 관망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 1, 2월 실적 시즌에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종목들은 시장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더더욱 실적주 위주의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기이지 않나 판단이 되고 있고, 방금 언급하셨던 결국은 시장을 대표하는 반도체, 2차 전지, 친환경과 같은 단기 성장 업종의 종목들을 조정 시 분할 매수하면서 우량 종목들을 저가에 지금 비중을 늘리는 전략으로 운영을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단기 과열 국면이기도 하고 이제 또 실적 시즌인데 실적에 초점을 맞춘 종목들을 잘 선별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코멘트를 주신 듯합니다. 오늘 이제 임순재 대표는 내실 기업의 선택과 집중을 좀 하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내실 기업이라고 하면 어떤 업종과 섹터가 될까요? 네,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 지금 거의 980, 1000 네. 가까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차피 코스닥에서 제약바이오 비중이 한 5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관련 업종들이 좀 많이 올랐다라는 게 이제 지수를 끌어올린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제약바이오도 물론 좋지만 지금 현재 시장 주도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나 아니면 전기차 관련 분야, 전 배터리 이쪽 분야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쪽 관련 기업 쪽으로 아마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 들어 이제 그 고객 예탁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오늘 지금 나와 있는 거는 69조 4천억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만약 그 69조가 넘는다 만큼 시중의 유동성이 상당히 풍부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 일단 개인들이 투자를 많이 단기 매매를 상당히 많이 한다라고는 이해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금들은 이제 대형 우량주 중심으로 좀 하는 거 아닌가라고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따라서 이제 어차피 이런 이제 배터리나 전기차 아니면 친환경 관련 쪽으로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조금 아직까지는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좀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이런 이제 대형주 관련 밸류체인 내에 있는 기업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 2차 전지 완성차 그러니까 완성 업체뿐만 아니라 네. 그 관련된 이제 소재나 장비 관련 쪽에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고요. 반도체도 반도체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DB 하이텍 같은 데뿐만 아니라 그 관련 밸류체인 내에 있는 그런 기업에는 좀 더 관심을 가지실 필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 올해도 상당히 좋을 거라는 얘기가 또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김민수 대표님 실시간 유튜브 채팅방에서 반도체 얘기를 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이 올해 초호황 사이클인데 뭐가 걱정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은 반도체주들은 걱정할 것 없이 조종시마다 오히려 좀 담아가는 전략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네. 또 김민수 대표님의 의견이 궁금하네요. 네, 한 분께서 채팅방에 봉봉님이신가요? 맞아요. 네, 이분이 얘기하시는 삼성전자 내일 실적 큰 의미 없다. 빙고입니다. 네, 별로 네. 의미가 없는데 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면서 물론 아직 본 실적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쪽에 파운드리 쪽과 함께 나오는 실적 부분들을 좀 더 챙겨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는데 이제 IM 쪽에 대해서 이제 실적의 변화들 살짝 지켜보고요. 네. 오히려 지금 반도체 쪽은 제가 보기에는 비메모리입니다. 앞으로 삼성전자가 가야 될 길을 이쪽을 충분히 보여주고 투자를 더 늘리고 있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를 끌어내려고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게다가 지금 파운드리 쪽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지금 물량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들. 그러니까 즉 수요는 폭증하고 있는데 공급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들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수혜를 받는 대표적인 게 솔직히 DB 하이텍 같은 경우도 파운드리 쪽에서 솔직히 좀 지위가 많이 낮은 업체들도 어떤 이런 효과 때문에 주가가 빠르게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변화를 한번 체크를 하시면서 비메모리 쪽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반도체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반도체에서 뭘 사면 되는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오늘 코스닥 얘기니까 반도체 중소형주 안에서 혹시 또 고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그 종목으로 준비를 해오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볼게요. 네. 살짝 컨닝을 했어요. 네, 김민수 대표님. 네, 계속 저군요. 네, 맞아요. 부장님이 그립습니다. 부장님 계셔야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저한테 또 집중되는군요. 그래서 일단 비메모리 쪽도 중요한데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동향을 봤었을 때는 일단 내년에 올해죠. 시간 개념이 좀 헛갈립니다. 네, 올해 같은 경우 약간 상반기 이후에는
이제 DDR5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게 현상이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심텍에 대한 주가도 레벨업을 시도하지 않을까 대표적인 수혜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와 함께 비메모리 관련된 이제 EUV 쪽과 관련된 쪽으로 보게 되면은 연 부장님께서는 SNS텍을 상당히 좋아하시는데 네. 저는 FST를 더 좋아합니다. 네, 왜냐하면 올해 훨씬 더 SNS텍보다 먼저 개발 시도를 했고 이제 조만간 성과가 나올 대표적인 EUV 관련된 펠리클 쪽에 기대감을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상용화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훨씬 더 어떤 주가 탄력들은 커질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 얘기를 저희가 또 들어봤고 다음은 이제 이막정 차장 종목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코스닥 1000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종목 위주로 좀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이막정 차장? 네, 그동안 뭐 장기적인 뭐 관심권이었던 전기차 뭐 반도체에서 오늘은 개별 종목 중에 좀 가격 메리트가 있고 성장성 있는 종목 세 종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에코마케팅인데요. 그 해외 소비자 직거래 매출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그 세일즈 부스터 광고주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뭐 기존 광고 대행 물량 뭐 성장으로 인해 가지고 뭐 실적 무난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특히 주목할 점은 데일리 앵코 관련해서 해외 소비자 직거래 매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 데일리 앵코 신규 브랜드 런칭 시 이익 성장률은 30%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작년 한 3, 4분기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뭐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앱코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e스포츠 고성장성에 따른 수혜를 받을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게임용 헤드셋, 뭐 키보드, 마우스 등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일단 뭐 게이밍 기업 시장 진출 이후에 뭐 점유율인 1, 2위를 지금 확보를 하고 있고요. 뭐 결국 글로벌 e스포츠 시장이 연평균 20% 이상의 고성장을 하게 되면 뭐 영국, 인도 등과 같은 해외 매출까지 늘어나면서 뭐 주가 상승 여력은 지금 가격에서 그래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나 그 판단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 종목은 누리텔레콤입니다. 일단 지능형 검침 인프라 솔루션 업체인데요. 작년 12월 산업부에서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추제 개편안을 확정을 발표를 했고요. 일단 주택용 개시별 선택요금제 도입에 따른 수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결국 전력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AMI 설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누리텔레콤도 지금 구간대에서는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코마케팅, 앱코 그리고 누리텔레콤 3개 종목 말씀을 해주셨고 이미 벌써 지점에 출근을 해서 화상 연결을 하고 있잖아요, 이막정 차장님. 네. 네, 요즘에 아니 시장 분위기가 좋아서 하루 동안 이제 계좌 개설 수가 또 상당히 많은 걸로 일제히 뉴스 기사들이 많이 나오던데 지점에 계시니까 객장 분위기가 좀 실질적으로 어떤가요? 네, 일단 네. 실제 그 수치로 보면 2019년도 대비해서 일단 7개 증권사 신규 계좌 개설 증가율이 한 700%가 넘는다고 합니다. 네. 일단 지금 기존 고객들보다 자녀들 계좌를 많이 늘리면서 일단 우량 종목들을 일단 매수하는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크고요. 이런 점은 예전에 뭐 투기적인 그런 주식 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서 오히려 건전한 투자로 이제 한국 시장도 바뀌고 있는 그런 단계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일 이 시간을 위해서 또 이른 시간 지점에 출근해 계시는 또 이막정 차장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겠고 전라도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한국투자증권 여수 지점으로 가면 이막정 차장님을 또 뵐 수 있다는 점도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임순재 대표의 종목을 들어봐야 될 텐데 내실 기업이라고 이제 키워드를 주셨으니까 내실 종목이 되겠네요.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뭐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두 종목을 이제 네. 좀 취해와봤는데요. 하나는 그 2차 전지의 가장 핵심이죠. 양극재를 투자하고 있는 에코프로비엠비입니다. 뭐 에코프로비엠비 뭐 옛날에서 계속 지금 뭐 몇 달 동안 계속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어차피 이제 양극재 관련된 부분은 뭐 2차 전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이다 보니까 뭐 어차피 양극재 관련 기업들은 2차 전지가 많이 팔릴수록 이제 그만큼 수혜를 입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에코프로비엠비 같은 경우 이제 삼성 SDI 쪽에 이제 납품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삼성 SDI가 이제 하반기서부터 이제 하이니켈 관련된 그런 이제 배터리를 5세대 배터리를 이제 출시할 그럴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서 아마 최대 수혜 입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최근 뭐 삼성 SDI도 뭐 주가가 잘 올라가고 있는데요. 아마 에코프로비엠비 같은 이렇게 이제 소재 관련 업체도 조금 이제 관심 있게 더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서울 반도체입니다. 뭐 서울 반도체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 이제 LED 관련된 그런 이제 기업체인데 최근 들어 이제 미니 LED TV에 대한 이제 곽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전날 그 미국 시장에서 미니 LED TV를 이제 출시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출시 발표회를 했는데요. 아마 일단 1분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에 출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관련 쪽으로 이제 기술력이 어느 정도 아마 올해는 아마 미니 LED TV가 아마 TV 쪽에서는 조금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조금 핫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련 부품으로 들어가는 이제 서울 반도체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벌써 이제 세 분의 얘기를 듣고 저희가 7개 종목을 공부를 해봤는데 이 7개 종목도 모두 고민이 된다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각각 소개해 주셨던 종목 가운데 탑픽으로 꼽는 종목 하나씩 들어보고 이 시간 마무리할게요. 먼저 이막정 차장님. 네, 일단 저는 에코마케팅을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해외 쪽 그래도 직거래 매출 증가가 가장 큰 이슈라고 판단이 되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가장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눈치채셨죠? 어떤 종목일까요? 네, 처음에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기승전 FST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순재 대표님은요? 네, 저는 서울 반도체로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 3개의 종목을 또 세 분께서는 탑픽으로 꼽아주셨다라는 점 참고를 하면서 저희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궂은 날씨에 함께해 주신 세 분도 감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